21일 정읍,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세계 청년들의 한국의 지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로컬 현장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글로벌 청년 캠프가 정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임종명 의원은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발표에 대해 엄격한 검증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세계 청년들의 한국 지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로컬 현장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글로벌 청년 캠프가 정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산내면에 위치한 장금이 파크에 외국인 청년들이 김밥 만들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와 음식을 테마로 한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에서 한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영상에서 보거나 식당에서 맛보던 김밥을 직접 요리하면서 한식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빠져듭니다. 김밥을 만들어 봤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신기해요. 이 지역의 맛을 먹어볼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정읍시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K-로컬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개발한 정읍 글로벌 청년 겨울 캠프. 900명이 넘는 신청자 가운데 선발된 세계 22개 나라 청년 80명은 4주 동안 정읍에 머물며 관광지를 둘러보고 전통 문화도 배웁니다. 내장산뿐만이 아니고 구절초를 비롯해서 정읍사, 동학, 많은 문화 관광 콘텐츠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많은데요. 그런 관광 콘텐츠들을 사계절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청년들의 시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팀별 과제를 통해 정읍을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정읍시의 새로운 시도. 글로벌 청소년들의 시선을 통해 K-로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임종명 의원은 20일 아침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북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료파업,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의료 인력 부족 같은 문제를 짚으며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 추진이 의사단체 반대에 막혀왔고 지난 9일 발의된 법안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정린 의원의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공의대 부분은 우리 180만 도민과 우리 남원 시민과의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빨리 이행해라는 그 부분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왔고요. 두 의원은 복지부 측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서남대학교 의대 폐교 이후 준비해온 남원시에 대통령 국정과제에 명시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1일 정읍,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날부터 이틀간 도내 1에서 5cm, 많은 곳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 이상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도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교통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살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접수합니다. 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권리당원입니다. 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에서 31일이며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발표에 대해 정말 엄격한 검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도내 209명을 대상으로 도덕성과 성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를 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신영대 전 국회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 논란 등 민주당 인사들의 법률 위반과 윤리 논란은 매번 선거마다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엄격한 평가라는 말만으론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바깥에 나가면 말 그대로 살을 애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추위 언제까지 갈지, 또 봄이 오기 전에 이 정도 추위가 다시 찾아올지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추워도 너무 추운데요. 이번 추위 예년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 대한이었는데 절기상 원래 큰 대자 소환보다 대한이 더 추운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대한이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환 추위가 더 이제 우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본래 대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지난 겨울을 돌이켜 보면 한 하루 이틀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바로 기온이 회복되고 이랬거든요. 공기의 순환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1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내려오지 못했던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남쪽으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또 저 미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큰 한파를 불러왔는데 21일 아침 화천 광덕산은 영하 21.8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추위의 원인을 이상기후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추운 걸 가지고 이상하다, 이상기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원래 이 정도 추위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안 추웠거든요. 그 안 추웠던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덜 추웠는데 이번에 그 대한 절기를 맞이해서 원래 모습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냐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한파는 강하기도 하지만 오래 가기도 할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22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니까 가장 정점을 보이겠고 바로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한 27일 정도 되면 요즘에 보이는 평년값으로 회복하니까 지금은 평년보다 낮은 그런 한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년 수준, 원래 모습을 찾으려면 한 26일 이후 정도가 될 거니까 이번 추위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눈구름 때문에 전라도 서해안, 또 제주도, 한라산 부근, 울릉도에서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남 서해안과 제주 그리고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셨는데요. 이게 무거운 습설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포근하다가 찬 공기가 내려와서 눈이 내릴 때는 그 내리는 눈이 건설이 아니고 습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5cm, 10cm만 쌓여도 비닐하우스 붕괴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가 여러 날 내리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비닐하우스에 눈을 걷어주고 이런 그 수고운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끝으로 남은 겨울 2월까지 이런 한파가 또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기준으로 22일 날 영하 14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떨어지는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절기상 대안이 지났고 태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뭐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추위는 없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온은 떨어졌다 오르고를 반복하니까 이번 한파가 올겨울에 가장 추운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제시는 겨울철을 맞아 585개의 한파 쉼터를 오는 3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파 쉼터는 경로당, 마을회관 521곳과 공공청사 30곳 등 585곳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김제시청사 등 3곳은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 이용할 수 있는 한파 응급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기숙사 수용 인원의 37%를 유학생들에게 우선 선발하기로 하면서 내국인 재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전주 캠퍼스 생활관은 최근 생활관 5개 동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외국인을 우선 배정하고 내국인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체 생활관 수용 규모 4,886명 중 37%가량을 차지했던 참빛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내국인 재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학 측은 총학생회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기초의원 3명에서 5명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정계특위 안팎의 흐름을 생각하면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는 큰 이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정치권 내에서 논의됐던 전북 부활은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군산과 익산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 4명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도 최소 1명 이상 증원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합니다. 국회 정계특위 윤준병 의원은 20일 지방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 광역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확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의원 정수 문제와 달리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은 정계특위 회의 내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계특위에서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3인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미온적 반응을 드러내 국회 통과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